네, 안녕하세요. 행정법률 전문사무소 승무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또 학교폭력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방송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학교폭력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언어폭력이죠. 언어폭력. 이제 언어폭력이 뭐가 문제고 어떤 건 또 이게 언어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언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 뭐 좀 도덕적으로 비난받거나 아니면은 좀 상대방의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표현이지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언어 폭력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사람 봤을 때 이게 심각한 언어 폭력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학교 폭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뭐 저희는 뭐 학교 폭력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이제 학교 폭력은 교육장, 그러니까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죠. 이게 교육장의 처분인데 이제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행정법 일반 원칙에도 전문가의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뭐 명백하게 뭐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 위협한 게 아니면 대부분 인정하죠. 그래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임에도 이제 학교 폭력으로 어떻게는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인정이 되지 않는 사례도 있고 인정이 되더라도 어떤 사례는 심각한 학교 폭력으로 인정돼서 뭐 가중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심각해 보이는데도 처분이 감경이 돼서 경미한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교폭력 대책 심의 사례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 언어폭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먼저 봐야 되는 게 이제 학교폭력 예방법입니다. 이제 2조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거든요. 뭐 정식 명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이죠. 2조에 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게 구성 요건, 성립 요건입니다. 학교 안팎, 학교 밖에서도 되는 거죠. 그리고 학생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학생이 아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학생이 아니죠. 그때는 이제 학교폭력 예방법을 적용할 수 없죠. 대상으로 한 뭐 다른 뭐 학교폭력도 있는데 오늘은 명예훼손 모욕만 다룰 거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에 인하여 신체 및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가장 유명한 뭐 지방법원 판결이죠. 행정법원 판결이죠. 대부분 보호자님 아실 건데 학교 폭력은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한 행위로 학생들의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학교폭력 가이드북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아래의 같은 예시적 사항을 설명하고 있죠. 뭐 여러 사람 앞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말, 뭐 그리고 SNS 통해서 명예훼손하는 거. 똑같은 명예훼손이라도 내가 구두로 하는 거랑 SNS에 인터넷에 올리는 거랑 했을 때 학교폭력 대책심의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좀 더 나쁘게 그러니까 뭘 좀 더 비난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은 전파 가능성이 생각보다 떨어지죠. 근데 SNS는 이제 말 구두에 비해서 전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비난 행위에 대한 비난을 좀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일반 형법상에 있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해 받습니다. 이제 일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에는 이게 허위의 사실은만 되는데 일반 형법에서는 내용이 진실, 그러니까 사실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부모, 그러니까는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옛날에 소년원을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개가천선에서 잘 살고 있는 친구를 저의 옛날 소년원 갔다 왔다더라 이렇게 되면 이게 또 명예훼손으로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모욕적인 용어, 뭐 놀림, 병신, 바보, 뭐 이런 비하하는 내용, 요것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는 것도 결국은 모욕이죠. 네, 그리고 이런 뭐 신체 등에 해를 끼치려는 뭐 예를 들어서 빵 사오라 했는데 빵을 사온다니까 너 죽고 싶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협박도 언어 폭력의 대표적인 하나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비롯해서 협박의 발언 이르는 발언까지 언어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봐야 되는 게 학교폭력 예방법 제2조 정의에 규정된 다양한 학교폭력 행위들은 없는 개념을 가져온 게 아니에요. 형법상에 나타난 아까 말씀드렸던 형법 명예훼손이나 모욕
이런 것들이 기초로 해서 상정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가져왔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307조에 보면 공연이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 명예를 훼손한 자. 이제 같은 법 311조는 공연이 사람을 모욕한 자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구성 요건이 있거든요. 구성 요건. 이제 범죄가 성립하려고 하면은 이제 뭐 위법성, 구성 요건, 책임이 있는데 위법성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성립이 돼야지 이제 형법에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이제 위법성이 뭐 없으면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고 뭐 책임 조각이 되고 네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아예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범죄 구성 요건에는 보시면 공연이라는 게 있어요. 공연성이라는 거니까 전파 가능성이에요. 쉽게 말해서 남들이 있는 앞에서 내가 욕을 해야 되는 거고, 특정성, 그 내가 지칭하는 대상이 특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들 앞에서 이제 욕을 했어요. 불특정 다수 있는 뭐 친구들 앞에서. 그리고 특정하게 찍어서, 아니면 찍지 않아도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친구가 약간 사지 부동이에요. 그래서 뭐 약간 절뚝절뚝 거려요. 그래서 뭐 지칭하지 않더라도 뭐 장애인, 뭐 다리 저는 장애인, 우리 반에 있는 다리 저는 장애인 이렇게 되면 명예훼손으로 그러니까 특정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공연성인 거죠. 이게 쉽게 말해서 친구들 사이에 뒷담화는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비밀스러운 대화가 있어요. 또 뭐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법상 이런 학교폭력의 행위는 형법상 개념을 상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학교폭력 행위를 판단할 때는 어쨌든 형법에 있는 판단을 기초로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그러니까 학교폭력에 대한 언어폭력에 해당되냐 안 되냐는 건 아니에요. 그 판결문에 보시면, 지방법원 판결문에 보시면 일단 형법상의 구성요건이 일부 부족하거나 미흡하더라도 이제 판례의 태도는 피해 학생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면 이는 학교폭력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못 미치는 거예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의해서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약간 못 미치더라도 피해 학생이 이걸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면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인정했다면, 처분했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제 폭로면 재량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봐야 된다는 게 이제 지방법원 판례의 태도죠. 그렇지만 문제는 그 제3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학교폭력 예방법 제3조. 네. 그러니까 이게 저 해석 적용할 때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폭력 개념을 지나치게 많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양성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형법상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학교폭력 예방법에 나오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들이 형법에서 상정한 개념이기 때문에 범죄 구성 요건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 뭐 보호자님도 사실 뭐 아시겠지만, 뭐 저도 그랬죠. 뭐 중고등학교 때 사실 욕설을 많이 하잖아요. 욕설을 하면서 이제 친구들과의 이제 친밀한 관계를 느끼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건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 사춘기 또래 학생들의 특징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욕설, 뭐 친구들이 실수했을 때 뭐 솔직히 뭐 저희 에라이 미친 뭐 이러면서 것들이 학교 생활 중에 일상적으로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더라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언어폭력으로는 단정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씨발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데 이 표현이 이제 실제 대법원 모욕죄 판례에서는 이제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데, 이게 이런 표현들이 과연 모욕죄까지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이제 대법원 판례에 보면 이제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 수단이고 사람에 따라 언어 습관이 좀 다르죠. 그래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조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다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그래서 이 시발이라는 단어 자체가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약간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 놈이 붙으면 이제 너는 뭐 씨발 놈이 되면 이제 그 사람 지칭하는 거지만, 그냥 뭐 에이 뭐 저희가 뭐 중고등학교 때 뭐 실수했을 때 에이 뭐 지나가는 말 혼잣말로 이렇게 했다는 것들이, 이거는 개인적인 그런 뭐 감정의 표현에 대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단어 사용이 도덕적인 관점에서 부적절하지만, 그냥 단순히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이제 표현에 불과하다면 이게 학교폭력 예방법으로 보기 어렵죠, 사실은. 네. 근데 이렇게 돼서 저희가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서면사가 나온 걸 취소된 사례도 있고, 또 반면 어떤 데는 요게 이제 상대방에게 전달이 돼서, 그러니까 전후 문맥을 따졌을 때 상대방을 지칭하는 게 됐어, 이러면은 이제 학교폭력 예방법 보는 경우도 있죠. 네. 반면에 그냥 혼자 하는 얘기고 이게 그냥 개인적인 감정의 표출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서면사가 나온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서면사가 취소를 받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공연성에 대해 다퉜는데, 엄청 친밀한 친구 사이에요. 그러니까 뭐 세 명이서, 뭐 아니면 두 명, 특히 두 명 있을 때 이 친구가 나하고 정말 절친이에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할 때, 야 이거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다른 데 얘기하면 안 돼? 아니면 난 얘기하기 싫었는데 다른 친구가 야야 이거 얘기해줘 얘기해줘 이랬을 때, 다른 데 절대 얘기 안 할게 라는 게 했을 때, 이런 매우 친밀한 친구들 사이에서 대화가 과연 공연성, 전파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한 것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욕죄나 형법은, 명예훼손은 구속 요건으로 공연성, 즉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친구가 뭐 사실 뭐 내적 친밀함이 없는, 그냥 뭐 같은 반 친구, 그냥 친구라고 부르지만 내적 친밀함이 없는 친구인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포함이 됩니다. 전파 가능성이 인정이 돼요. 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욕을, 그러니까 뭐 뒷담화를 하면 이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얘기를 할 거고, 또 이 친구가 나랑 또 친했지만 저 친구랑 또 친한 경우 내가 했던 말 그대로 옮기잖아요. 그럼 전파 가능성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내적 친밀함이 있는 친구들, 야 우리끼리 하는 얘기야, 외부에 절대 발설을 안 하는 그런 친구, 뭐 적어도 두 명 정도, 이런 뭐 두 명에 대화했던 거나 아니면 뭐 세 명이라도 정말 내적 친밀함이 있었던 경우에는, 야 다른 데 얘기하면 안 돼, 절대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우리끼리 하는 대화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전파 가능성이 이제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죠. 이게 뭐 대법원 판례도 있고.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은 모든 언어 표현을 이제, 그렇다고 이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지 내 언어 표현이 장난이었고 내적 친밀한 친구들 사이에 했기 때문에 이제 전파 가능성이 없어서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할 수 없어요. 네. 특히 요즘에 패드립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어린 친구들이. 그런 거나 뭐뭐충, 특히 뭐 진지충, 설명충, 이런 것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장난으로 보이는 말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 뭐뭐충, 뭐 진지충이라는 거는 그 상대방을 벌레에 빗대서 이러는 말이기 때문에 이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요. 이제 물론 이제 단 1회 사용이거나 정말 친밀한 경우에는 이제 장난으로 인정되지만, 예를 들어 내가 저 친구한테 야 이 설명충아 이랬을 때, 나 그거 기분 나빠 하지마 라고 했으면 거기서 멈춰야지. 계속하면 이제 결국은 피해 학생이, 이게 모욕죄가 성립이 되진 않더라도 결국은 지속적인 사용으로 피해 학생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이걸 또 장난으로 할 수도 없다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재반적인 상황을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폭력 예방법 3조는 이제 이 법을 해석 적용하는 경우에 국민의 권리, 그러니까 학생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볼지 이제 한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결국은 학교폭력에 해당된다는 건 학교폭력 예방법에 나오는 제2조의 정의에 따라서 무조건 보는 나열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결국은 제3조에 따라서 국민의 권리가 위법하게 그러니까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면 그 행위가 일어났던 상황이나 경위를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는 게 우리나라 판결의 태도예요, 지금 현재는. 네.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듯이, 네, 그러니까 학교폭력으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이제 외관상 학교폭력으로 보인다고 해서 이게 이 친구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건 아니고, 해당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수위, 행동의 횟수, 전후 맥락, 사정, 경위, 그리고 피해자 학생이 보인 반응, 이런 것들 신중히 판단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죠. 학교폭력 저희가 통상 뭐 한 달에 뭐 최소한 10건 이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언어폭력이에요. 네. 언어폭력이 제일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 언어폭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뭐 상대방이 기분이 나빴다고 하더라도 이게 학교폭력 예방법에 나오는 언어폭력이란 행위 자체가 결국은 형법상에 있는 상정된 개념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이게 언어폭력으로 인정이 되려면 결국은 형법에 나오는 구성요건을 충족을 시켜야 되고, 근데 일부 형법상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학교폭력 예방법 그 입법 취지 자체가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그 해당 요건이 구성되지, 그러니까 형법상의 개념에 충족 100% 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이게 피해 학생이 신체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이게 학교폭력으로 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폭력하고 형법에 적용되는 건 달라요. 적용 원리는. 학교폭력 예방법은 일반 행정법 원리고 형법은 말 그대로 형사법에 의한 원리잖아요. 형법은 대원칙이 있어요. 뭐 재형 법정주의, 뭐 무죄 추정의 원칙,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일부 학교폭력을 뭐 전문으로 한다는 사무소들이 있어요. 변호사님들은 좀 괜찮아요. 변호사님들은 로스쿨에서 뭐 4년 동안 하고 공부도 하고 나오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대한 일반 원칙과 형법에 대한, 행정법에 대한 일반 원칙, 형법에 대한 일반 원칙 명확하게 아세요. 네, 근데 이제 행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무를 하신 분들, 그렇게 행정사 많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저희가 그 학폭위 의견서가 조금 비싼 편이라서 뭐 30만 원 주고 받아 오셔서 그러니까 처참하게 이제 학폭위에서 깨지고 저희 쪽에 다시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행정심판을 청구해 드리는데, 거기서 받은 거 보면 이거 학교폭력 행정법 일반 원칙에 대해서 전혀 그런 거에는 개의치 않고 형법에 대한 일반 원칙만 계속 나열하는 거예요. 뭐 재형법정주의, 뭐 재형법전주의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예방법에 규율하고 있지 않는 뭐 죄는, 뭐 학교폭력은 처벌할 수 없다, 뭐 무죄 추정의 원칙, 뭐 그 최종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 무죄로 추정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형법의 원리만 계속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진짜 한 7장 8장만 받아오시는 거예요. 이거 내면 뭐래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학교폭력 예방법의 행정법 일반 원칙이기 때문에 전혀 달라요. 그걸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있어는 보이죠. 막 형법이라고 하면 뭐 재형법정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 불리할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 뭐 이런 것들을 막 써놓고, 뭐 대법원에서는 뭐 이렇게 되는데 학교폭력은 아직까지 막 그렇게 판례가 정립된 게 많이 없어가지고 아직 찾기도 어렵고, 근데 형법은 많잖아요. 네이버 좀만 쳐보면 나오니까. 근데 그거를 막 7장 8장 갖고 와서 이제 그걸 내는 거예요. 30만 원 받아서, 50만 원 받아서. 그럼 내면 뭐예요? 일반 원칙 적용 원리가 다른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갖다가 대책심의위원회에 가서 사실 욕먹는 거죠.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형법이 이렇게 되는데 왜 너넨 그렇게 하냐? 그러면 이제 위원장이 한마디 하죠. 학교폭력 예방법은 행정법이기 때문에 형법에 적용되는 원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50만 원 주고 냈던 7장의 의견서들이 날라가는 거예요. 종이 쪼가리 되는 거죠. 일순간에.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폭력이 적용된 행정법은 이제 사실의 증명은 똑같아요. 형법에서 이제 그 거증 책임이라고 하죠. 거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행정법에서도 징계, 어쨌든 학교폭력 예방법이 가해 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긴 하지만 징계에 대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징계 사실의 증명 책임은 이제 원고 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분청에 있습니다. 네, 그 처분청에 있고, 형법 같은 경우에는 형법은 재형법정주의고 이제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합리적인 법관에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게 해소가 돼야 되고, 만약 의심이 든다고 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게 형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근데 행정법은 달라요. 형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격한 증명력과 증거 능력을 가지고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해소가 돼야 되는 건데, 행정법은 그렇지 않고 합리적인 상식에 비추어 그럴 수 있다의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만 있으면 됩니다. 네. 이건 다른 거예요.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모르고 형법에서 막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막 이러면 이제 답이 없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요즘에 학교 폭력 신고가 많이 됩니다. 뭐 다음 영상에서도 다룰 거지만 요즘 또 마탁폭이 마치 학교 폭력 신고가 되면 공식처럼 막 자동 이행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저희 학교 폭력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카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학교 폭력 여기에 보시면은 네, 여기에 뭐 이렇게 학교 폭력 이렇게 많이 상담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화 주셔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결국은 오늘 언어 폭력에 대한 건데, 언어 폭력은 무조건 학교 폭력으로 되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학, 언어 폭력이긴 하지만 약간 형법상에 좀 못 미치긴 하지만 그래도 피해 학생이 어느 정도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받았다면 학교 폭력으로 봐야 된다는 약간 애매모호한 답변을 드리고 이렇게 오늘 결론으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